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실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온라인 수업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배울 이 실학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디에 실용적인 학문이냐? 바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학문은 실용적이지 못했느냐? 도움이 안 되었느냐? 맞아요. 도움이 안 됐어요. 어디에? 그 당시 조선 후기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당시 학문이었던 성리학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 당시 사회가 뭐였길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양법 혹은 다른 말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습니다. 이 이양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남아도는 물건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상업이 활발해지게 되고 또 어떤 거?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빈부격차. 그리고 어떻게? 돈 많은 애들이 양반 신분을 사게 되면서 신분 질서도 흔들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게 되는 조선 사회에 대해서 그 당시 지배층들이 대처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시 사회 변화인 어떤 거? 생산력은 발전하고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조선의 신분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또 그 당시 이 원래 중국에 있었던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되고 명을 대신해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 이 청나라의 중국 지배에 대해서도 조선의 지배층은 약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중국을 지배하는 청나라에 대해서 허허 저 북쪽에서 말이나 타고 다니던 오랑캐 놈들 아닌가? 쯔쯔쯔 아이 오랑캐 이러면서 시덥지 않게 보고 괄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래서 자 이런 조선 사회 후기 변화에 대해서 집권층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뒤떨어진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층들의 학문인 성리학도 굉장히 대처를 잘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이 성리학 같은 경우는 자기 외에 다른 학문을 굉장히 얕잡아 봤어. 기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특히 얕잡아 봐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어, 호미를 만들어, 무기를 만들어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아이고 저런 쯔쯔쯔 못 배워 먹은 애들이 저렇게 막 몸이 힘든 거야 막 이렇게 막 비하하고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잖아 우리는. 근데 이렇게 기술학 천시하고 막 비하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될 리가 있나? 없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시 대두가 되게 되었다. 다시는 아니죠. 대두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실학자들은 이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단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었고 상업과 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었습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농업을 중시했다라고 해서 중농학파라 부르고 상업을 중시하는 학파는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농학파, 중상학파 있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 목표는 뭐야? 이거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빈부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이 조선 후기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였지.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던 중농학파는 이 조선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 왜 조선 후기 사회가 생산력도 이제 증가를 하고 상업도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분명히 나라 자체는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대다수의 농민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게 되고 자기 땅도 없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농학파는 뭐라고 하냐? 왜 이렇게 이제 대다수의 농민들은 가난하게 살게 되냐? 바로 땅이 소수의 일부 계층 혹은 소수의 일부 부농, 소수 양반들에게
땅들이 다 쏠려가게 되면서 대다수의 농민들에게는 땅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조선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주장한 거예요.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 어떻게? 분배를 하거나 부자의 땅을 이제 조금씩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소유의 제한을 두거나 혼자 너무 많은 땅을 가지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으니 자 묶어서 별표 쾅쾅 치시고 반드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형원은 균전제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균등하게 땅을 분배를 하자 이런 건데 함정이 있어요. 자 뭐냐? 그 당시 조선의 신분, 사회 질서, 관리, 양반, 뭐 농민, 평민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토지를 지급하자는 거였어. 예를 들어서 농민에게 무조건 10평의 땅을 주면은 뭐 양반은 농민보다는 뭐 지위가 높으니까 20평을 주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양반이 있으면 관리들에게는 뭐 50평의 땅을 주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평등은 아니죠.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균등하게 토지를 주는 거. 유형원의 균전제였고 자 이익은 한전제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합니다. 한전제는 뭐냐? 이렇게 땅을 나눠 줘봤자 어차피 팔고 팔리고 빚 갚느라 팔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가마다 어떤 거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한 토지를 나눠주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영업전이라고 하니 매매가 불가능한 최소한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토지다. 이거를 나눠주자. 영업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뭐 팔든가 말든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한전제였고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제라고 했는데 이 여전제는 뭐냐? 일종의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동 경작 시스템이라고 하면 돼요. 마을 단위로 뭐 신곡 1동, 신곡 2동, 호원동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하나의 단위를 정해서 이 단위의 백성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분배는 일한 만큼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거죠. 공동으로 경작하고 그래서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를 한다. 이렇게 유형원, 균전제, 신분에 차등을 두어서 이익은 한전제, 매매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토지, 정약용, 여전제, 마을 단위 공동 경작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이렇게 생산력이 발전하고 상업에 발전하게 되지만 왜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냐? 이쪽은 뭐 A라고 하는 물자가 풍부해. 이쪽은 B라고 하는 물자가 풍부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고 바꾸어가면서 하면 될 텐데 이 교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간에, 물자 간에. 서로 풍족한 거를 주고 부족한 거를 받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 상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건을 많이 만들고 이거를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거였어. 또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공업적인 측면에서 중국 청나라에 선진 과학기술을 수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바로 중상학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북쪽의 나라인 청나라를 배우자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북쪽을 배울 학자를 써가지고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이 있습니다. 자,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 그 당시 조선은 상업, 공업 굉장히 천시하고 비하인데 요거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된다. 모든 직업은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산농공상, 선비, 농민, 공인, 상업인 얘네들의 신분적인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직업도 하찮은 직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하자고 주장했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전, 허생전 이런 책을 통해서 양반 제도를 비판합니다. 양반의 특권의식을 이제 비판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화폐의 유통과 기술의 개발을 주장한 사람, 박지원 되겠습니다. 자, 박제가 같은 경우는 책을 하나 지었어요.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뭐를 주장하냐?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써야 된다. 소비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샘을 하나 들어가지고 우물이나 샘도 이 물을 계속 퍼내서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물이 썩는다. 그런 것처럼 돈이라는 것도 계속 사용을 해야 물건도 만들고 시장이 활기가 샘솟고 농민들도 신나서 농사를 짓지, 돈을 저축하고 쓰지만 않으면 장사도 안 돼, 시장도 안 돌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소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박제가였어요. 북학이. 자, 이 실학의 성격을 보면은 일단은 성격은 실용적이었다. 그리고 사회 모순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 성격을 띄어가지고 사회의 모순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한계점으로는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실학자들은 대부분 벼슬 관직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책이나 혹은 글로서만 남겨져 있지 현실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땅을 나눠줘도 여기 신문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땅을 나눠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확인학습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